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 참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박사님처럼 심리상담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 하는데 박사님 뭐 유튜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들으면 뭔가 심리 상담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저도 심리 상담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도 항상 그 사건들 또는 그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더 이상 본인은 시사평론 안 하겠다. 본인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200명까지도 갔을 텐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180명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너무 아쉽다. 그런데 글쎄요, 유시민 씨가 뭐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안 했다고 200명까지 갔을까요? 사실 너무 과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의 심리를 또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진짜 자기 속마음은 200명쯤 갔으면 좋겠다는 게 속마음이었는데. 겸손하신 표현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차피 뭐 그분이 이제는 정치평론 이런 거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분이 정치인이면 안 한다 하면서 하는 게 또 정치인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치인으로 볼 거냐 작가로 볼 거냐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작가라고 봤을 때 이번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충분히 그만 하셔도 될 만큼 많이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치 평론하면서 본인이 거의 웬만한 점쟁이보다 더 뭐 신기가 있다라는 그 정도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또 그분이 정치인 할 때는 대중들로부터 별로 안 좋은 평이었는데 이 작가로 그다음에 정치 시사 평론하면서 엄청나게 이미지 변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심리가 담아있을까요? 이제 나 정치 시사평론 안 하겠다라는 그 선언은 의미가 뭘까요? 이분들 진짜 마음을 읽어줘야지. 이제는 내가 구경꾼으로서 평론하지 않고 직접 뛰겠다. 정치를 하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자기 정치에 선출직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에서 지금 또 헷갈리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차근차근 우리 해석을 해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좀 읽어주면 좋은데 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 읽어줘요? 네? 알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작가가 아니고 또는 시사평론가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유시민 씨 아니 저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니까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대체 이건 뭔 뜻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사장이니까 이사장으로 불러달라는 거는 액면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네, 액면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는 대체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25살 여성입니다.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아이디얼 셀프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서 애니어그램, MBTI, 도형검사 등을 하며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유아교육과 졸업 후 유치원에서 2년 일했습니다. 그러고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에 일을 그만두고 외국 갈 준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막힌 상황이에요. 아이들이랑 스킨십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지만 유치원에서 일을 그만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열심히 10년을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둘, 10년차 교사들 눈높이 맞춰서 싸바싸바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다. 셋, 야근해도 수당이 없다.
이 와중에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진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도 다 그만둔 상태인데 나는 뭐 하지? 나는 뭐가 하고 싶지? 계속 질문하는 중입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상담 심리학과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고 교회에서 심리 상담도 많이 받거든요. 또 주위 친한 언니가 상담 심리 석사 과정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은 뭐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런 것 같아? 질문을 던지며 진짜 감정을 알아내는 것도 재밌고요.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탐구심이 내담자를 위해서 하는 상담에서 괜찮을까요? 저는 핵심 감정이 보이면 딱 말해주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거든요. 상담 심리 석사를 나와서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심리 상담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일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전공 살려서 교육학 쪽으로 갈까 하는데 막상 교육학에는 관심이 없고 심리학이 더 끌려요. 심리학 석사를 할까? 간다면 미국에서 할까? 그럼 대학교 토플이나 GRE 공부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 문제를 주위에 박사 언니, 오빠, 목사님 등 다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요. 공부를 더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어쩌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자, 이분 본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이분 지금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유치원에서 2년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자기가 유치원에서 일을 그만둔 이유 한번 살펴보면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이유로 그만뒀다고 이야기했나요? 10년을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요. 그 말은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거는 10년이 지나도 오늘 처음 1년 시작한 것처럼 찌질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사바사바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요. 누구냐면 10년차 교사들한테 사바사바 한다는 건 뭘 뜻하나요? 그 찌질한 그 10년차한테 내가 사회적 인정도 못 받는 10년차한테 내가 사바사바 한다라는 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현재도 찌질한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10년 후에 더 찌질해질 쟤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리고 걔네들 비율을 맞추는 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어서. 그렇죠.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고 주중에 일해도 받는 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야근을 해서 수당이 좋으면 주중에 일하는 것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떠나서 어쨌든 버는 게 시원찮다예요. 그런데 본인이 유치원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버는 게 시원찮아서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찾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무엇을 원하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본인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게 관심이 많아서 애니어그램, MBTI, 도형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자 했는데 못하고 이제 WPI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뭔 이야기인가요? 뭔지 모르겠죠, 그죠? 했는데 뭐 속 시원하게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원하는 그렇죠. 걸 못 찾는 거죠. 근데 WPI를 딱 해봤는데 뭐 본인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번듯하고 인정받는 거다 라는 건 이미 본인이 다 사연으로 표현해놓고 그래 놓고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진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교사는
본인한테는 찌질하고 미래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뭐가 하고 싶지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상담 심리학과에 가고 싶대요. 상담 심리학과는 졸업하면 10년 지나면 뭐 비전이 있는 학과인가요? 아니 거기 나와도 상담을 못 하시던데요. 그러게요. 심리학과를 나오거나 심지어는 상담 심리대학원을 나와도 상담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상담이 뭔지, 상담 뭐 심리대학원이나 상담 심리학과를 나오는 게 뭔지 모른다는, 그걸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드는 생각은 상담 심리학과에 가고 싶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교회에서 심리 상담도 많이 받대요. 교회에서 무슨 심리 상담을 많이 봐요? 교회에서 심리 상담을 매주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보죠? 이 말은 교회에서 심리 상담을 빙자한 야매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를, 그걸 이분은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구경했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버퍼링이 있대요. 네. 왜 버퍼링이 있죠? 지금 잘 되는데. 아마 오늘 비가 와서 약간 늦나 봐요. 자, 영성상담. 예, 영성상담. 목사님이 영과 성을 주는 거를 영성상담이라고 하시나 보죠. 신천지, 그렇죠. 이 교회나 신천지에서는 신도 꼬시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걸 쓰는데, 그만큼 상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담을 뭔가 신비로워라, 또는 내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신앙상담, 그렇죠. 상담의 앞에 뭔가 붙으면 영성상담, 신앙상담, 또는 투자상담 이러면 다 핵심 상담은 저리 가고 이 사자 그 따리가 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담실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든 투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든 병원에서 이루어진 상담, 전부 다 상담이 아니라 진짜 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활동이다 생각하지, 상담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상담을 보면서 너무나 웃기는 게, 본인이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은 뭐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어? 왜 그런 것 같아? 저는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을 보이면 딱 말해주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거든요. 이런 탐구심이 내담자를 위해서 하는 상담일까요? 아니죠. 그건 당신의 마음을 위해서, 당신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이죠. 그거는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도들의 영혼을 구해 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구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본인이 상담은 진짜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담자가 가진 마음의 정체와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활동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본인이 상담심리 석사하고 뭐예요? 백수예요. 박사하면 뭐예요? 백수예요. 아니면 교수나 대학에서 시간 강의는 할 수 있지만 심리 상담을 본인이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그거는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더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이런데 성당에서 애니어그램 프로그램도 만들던데요. 그러게요. 다 나름대로 이 성당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은 사실 예수교 신부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가 만든 거를 널리 전파하는 약간의 신비로운 인간의 특성을 구분합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당에서 그거를 인간이 각기 다양한 특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안다라는 측면에서
신부님이 하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도 이 성령의 다양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원래부터 진흙이었는데 흙이었는데 숨결을 넣어가지고 네 마음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를 뭔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말고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제가 살면서 제가 가지게 된 마음은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애니어그램이든 MBTI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는 이런 활동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팔다가 그거를 파는 게 이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지 더 이상 안 먹힐 때 써먹는 게 어느 순간에 상담이 되고 심리가 된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21세기 심리와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가지고 있는 희한한 또 이 용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상담을 하면 좀 더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첫째, 상담을 한다고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간다고 해도 이분이 원하는 심리 상담 제대로 해줄 가능성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그거는 해보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재밌는 거는 뭐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 가서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한국 사회 문화에서 한국 사람의 마음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뭐 내의 문제에 대한 병으로서 일어나는 정신병이라고 볼 것이냐, 상담을 하는 마음이라는 거, 정신병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예 마음 자체가 없다고 믿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진짜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마음의 아픔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느 사회나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운 거는 뭐 상담 테크닉 이거 몇 개를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실제로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갔더니 탱자가 되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담의 문제 또는 마음의 아픔 또는 마음의 문제 가장 잘 드러나거든. 이런 측면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 가는 거는 이분한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이 이분이 진짜 상담에 관심이 있고 특히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하고 싶으면요,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가세요. 유치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각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면서 다른 애들하고 잘 지내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본인이 배웠다는 심리 검사를 사용해서 파악을 해보든지 아니면 WPI 검사, WPI 프로파일 이게 익숙해지고 잘 알면 사실은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격을 파악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WPI 프로파일은 본인이 그걸 좀 익숙하게 잘 알면 검사를 안 해봐도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저 아이가 리얼리스트 성향을 보이는지 로맨티스트 성향을 보이는지 뭐 휴머니스트 성향을 보이는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보이는지 에이전트 성향을 보이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아이 아침에 와가지고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엄마 울다가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 선생님이 와서 아이고 이쁜 수민이 안녕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그냥 쫄쫄쫄 달갔네. 그런 애들 로맨티스트예요. 엄마가 내리자 놓자마자 엄마 보지도 않고 철수야 영수야 하면서 쫓아가는 거 휴머니스트예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엄마가 때려도 엄마가 있나 엄마가 갔나 알 수 없고 선생님 누구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이러면서 어제 와도 오늘 온 것 같고
오늘 와도 내일은 안 올 것 같은 그런 애들은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예.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조금씩 선생님 저 손해봤어요. 저 먹을 그 과자 하나 덜 먹었어요. 선생님 꼭 주세요. 이렇게 되는 아주 영민하고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아이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볼 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너무 선생님 아이를 잘 다루시네요.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학부모 면담하고 학부모 상담하는 거야. 대부분의 유치원 선생님들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늘 같이 지내면서도 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애가 집에서는 이래요. 그리고 난 저 녀석이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자식인데도 자식을 지극히 미워하는 부모도 있고,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최고로 진짜 최순실 씨인가가 정유라를 대하듯이 난리치는 그런 엄마도 있을 때, 그럴 때 이 엄마와 딸은 각기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휴먼 엄마의 로맨 딸이면 돌아버리고, 또 아이디얼 학부모는 이 유치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인사 잘 안 하고, 리얼은 널 와가지고 앞에서는 막 선생님 칭찬하는데 뒤에 돌아서자마자 또 선생님 험담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잘 나왔다는 거, 그걸 잘 파악할 때 활용을 하면 조금 지나면 모든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자녀 지도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년까지 안 기다려 5년만 지나면 주위에 있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이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뭔가 본인이 사바사바를 왜 해요? 이 정도 생각이 있으면 유학 갈 생각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한 5년만 텀이 있을 때마다 텀텀이 WPI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쯤 되면 WPI 전문가 자격증까지 따면 본인이 WPI를 활용해서 진짜 실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는데, 상담 석사 박사를 받아도 제대로 상담 못하고 그냥 그냥 위로 격려 지원하는 게 상담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철분같이 힘든 사례만 있으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약 먹어요. 이런 상담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상담보다는 진짜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빨리 코로나19 이 사태 끝나자마자 아마 유치원 다시 개강되면 또 새로운 선생님 많이 찾을 텐데, 빨리 지원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서 10년 후에 본인이 진정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